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남을 갖는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시 주석과 회담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서 이 시 주석이 사실 한국을 찾는 것이 11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당시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꽤 오래 시간이 지났었는데 네. 그동안 왜 이렇게 또 한국을 찾지 못했던 건지도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11년 만에 이제 방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11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간의 약간 과정을 보면 한중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 봤는데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나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1박 2일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서울대에 가서 강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도서관에 그 시진핑 자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은 그걸 철거하라. 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약간 아이러니도 있고요. 그때 왔다 갔는데 2015년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열병식,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과 나란히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노란색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이제 중국이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당시 갈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논란에도 갔었고요. 그러나 2016년 그 다음 해인데 그때 1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크게 했어요. 그 4차 핵실험이죠. 4차 핵실험을 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찾았습니다. 약간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진핑이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실망을 하고 약간의 분개함까지 표출했다고 알려져 있죠. 내가 논란을 무릅쓰고 중국까지 가서 열병식에 갔는데 정작 북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려 할 때 전화를 받지 않다니. 그러면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면서 약간의 불만을 뭐 공개적으로 표출까지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6년 상황이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11년 만에 그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해보도록 하고 경주 현장과 앞과 연결을 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 현장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두 정상의 모습 좀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 경주박물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 주석과 첫 회담을 위해서 만난 건데요. 대통령실은 10분 전쯤 공지를 통해서 한중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금 중국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첫 한중 정상회담도 시작했는데요. 일단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와 유사하게 회담장 앞에 내린 시 주석을 취타대 호의를 통해서 맞이했고요. 비공개였지만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까지 마친 뒤에 공식 환영식을 갖고 정상회담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첫 회담인 만큼 이번 회담은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중국과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는 경제와 민간 교류 또 한반도 평화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무래도 직접 언급한 만큼 첫 회담 의제로도 경제 분야, 민생 협력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양국 간의 비자 면제 유지 등 관광 교류안 그리고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안과 투자와 관련된 한중 자유무역 협정의 2단계 협상 조기 타결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내용 역시 실질적인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양국이 선언적인 입장을 내는 것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공동 문서나 양해각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내용의 문서가 준비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친교 일정을 가진 뒤에 한중 정상 간의 만남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관련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 좀 만남을 갖는 장면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 정상은 국빈 방문이다 보니 이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랑 좀 비슷한 그림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하고 비슷하게요. 전통 치타대의 선도와 호의 속에 시진핑 주석 차량이 입장을 했고요. 이 대통령이 나와서 환영을 한 다음에 같이 의장대가 사열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좀 이동을 해서요.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아마 여기서 선물 증정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이제 공개가 가능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봄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작의 원형 쟁반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네. 바둑판은 양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과 11년 전 시 주석이 방한 시 우리 측이 바둑알을 선물을 그렇죠. 했었대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물했던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원목으로 된 이제 최고급 비자나무 바둑판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바둑판 위에서 한중 양국이 아름답게 그런 인연과 우정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전치기 작의 원형 쟁반은요,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의 전통 나전 기법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오래 이어져 온 한중 간의 어떤 우호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는 희망을 좀 담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실이 밝혔다시피 중국 정상이 방문했을 때 미국 정상에 상응하는 거의 그와 유사한 류의 의전과 예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던 정도로 이 선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신라 금관 모형을 받고 많이 좋아했어서 시 주석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까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방금 홍 기자 말씀을 들어보시고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포인트로 준비한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이 또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 그러니까 경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반영한 선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이 들어갈 거다, 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고 뭔가 좀 금색의 뭔가 좀 그 권위, 이런 그 강력한 지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마총 금관을 딱 선물을 했을 때 정말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의전장이 설명할 때도 이 신라 금관 중에 한 오랫동안 경주 정권을 이어온 신라 왕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천마총 금관 모양이다. 이걸 했을 때 되게 그 인상 깊게 받아주면서 정말 진지하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의 역사, 그러니까 오래되고 강인한 그런 정권을 상징하는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화려한 금색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인의 취향도 저격한 건데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경주 그리고 이제 오래된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바둑이라는 것은 동양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라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바둑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고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갖고 있는 전통과 공통점을 이제 반영해 주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 워낙 그 바둑을 좋아하신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전에 방한하셨을 때 바둑알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바둑알이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판까지 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맞춘 거니까 그러니까 연속성까지 고려한 그러한 정말로 세심한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시진핑 주석도 상당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취향 맞춤형 선물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김 의원님께서 또 중국에 직접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격했다고 보세요? 네,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뭔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바둑하고는 또 인연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이제 어떤 이제 관직에 올라가서 생활을 할 때 군 지도자 아래서 비서로 했는데 그때 이제 바둑을 배웠거든요. 그때 바둑을 가르치면서 바둑이 이제 보통 치국의 어떤 상징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의 의미가 있고 이번에 또
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방한을 했을 때 이창호 구단을 만나서 되게 반가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의미를 짚어봤는데 아까 저희가 현장 연결 당시에 배석자들의 면면이 좀 나왔거든요. 이분들을 보면 앞으로 또 회담에서의 의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면면이 들어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고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이요. 이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때는 회담 때 배석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도열해 있었는데 사실 6, 7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한중 회담에는 각 그 양국에서 13명이 배석을 합니다. 저희 측에서는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또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노재현 주중대사 등 13명이 오늘 회담에 다 배석을 하고요. 중국 측에서도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또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또 마자오시 외교부 부부장, 정산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 등 13명이 좀 회담에 배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곧 그 모습은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더 자세하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